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6년 동안 실시한 초중고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했는데 10곳 중 8곳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노동 현실도 김 씨가 처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성면을 철거하는 공사가 올 겨울방학 때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업체 선정 방식을 놓고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시설을 짓던 공사 현장에서 수천 톤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부지를 선정해 처음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해야 할 상황입니다. 올해 광주 지역 교육계는 교사에 의한 각종 성추문과 시험지 유출 등으로 유난히 시끄러웠죠. 광주시 교육청이 최근 6년 동안 실시한 초중고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는데 각종 비위가 수두룩했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교사가 제자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감사 내용을 보니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교사가 제자의 수학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면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 6년 동안 초중고등학교들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교육부 방침에 맞춰 실명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립유치원은 원명까지 지금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초중고 감사 결과도 실제적으로 이제껏 공개하고 있었는데 학교명을 지금 이번에 공개. 감사를 받은 학교 10곳 중 8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깨끗하고 공정한 교육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적 조작은 물론 학교 폭력이나 교직원 채용과 관련한 내용들이 적나라합니다. 광주 광산구의 이 고등학교에선 학생이 친구들로부터 맞아 얼굴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광주 북구의 이 5고에서는 교사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경찰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교사 등 19명을 채용하면서 결격 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예산 회계와 인사복무가 가장 많이 적발됐고 그 뒤로 시설공사와 학생부 기재관리 등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앞으로도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매년 실명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5.18 계엄군의 대다수가 심의 절차 없이 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계엄군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73명 중 56명이 심의 절차 없이 국방부와 경찰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 유공자로 지정됐고 이 중 사망자들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송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국립묘지에 묻히고 있는데도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이 재심사를 서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수여했던 광주 인권상을 철회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2004년 아웅산 수치에게 수여한 광주 인권상을 철회하고 수상자를 기념하는 동판을 철거하는 한편 국제행사 초빙 등 수상자에 대한 예우도 모두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측은 아웅산 수치가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 쪽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광주 인권상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 크게 올라서 광주의 낮 기온 1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평년보다는 6도가량 높겠습니다. 그 밖에 순천은 15도, 여수는 13도 등으로 전남 지역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연일 날씨도 맑은 데다가 이렇게 기온도 훌쩍 올라서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 수준은 아니지만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강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흐린 가운데 남해안 지역에는 오전 중에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험한 일을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하는 건 우리 지역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10m 높이의 전봇대에서 사다리 하나에 몸을 맡긴 채 위태롭게 전화선을 잇는 일을 하는 이 남성. 2인 1조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혼자서 하기 일쑤입니다. 좀 더 안전하게 일하고 싶지만 거대 통신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 협력업체 비정규직 신분이기에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신주에서 일하다 떨어져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땐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나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뇌진탕 증상이 있었는데 의사는 일을 하지 마라. 산재처리를 해라 했는데도 사측에서 일부러 데려주고 다니면서 일을 시킨 거죠. 위험하거나 몸이 힘든 일은 다 외주업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원청 회사인 통신사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오래전 외주화가 이뤄져 역할 분담이 된 지 오래라며 협력업체 근로 환경에 대해서는 원청 회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광주 하남산단 등 영세한 업체에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 들통날까 위험한 일을 하다 다쳐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타이어 고무를 자르는 기계에 손가락 3개가 잘린 이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사고 처리가 아닌 추방 위협을 받았습니다. Waktu itu pabrik bilang asuransi untuk swasta tidak ada. Itu satu. Keduanya karena di situ banyak swasta, Mbak. Kalau saya ngurus itu nanti swastanya takut digerebek gitu. 외주화된 위험의 더 큰 문제는 그 실상이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산재를 이렇게 줄이거나 은폐해서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원청이 기본적으로 위험한 업무는 본인들이 담당을 해야 되고요. 자기들 안전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 42만 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속도는 더디기만 한 데다 위험의 외주화를 제어할 제도 마련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당장 우리 지역에서 고 김용균 씨와 같은 비참한 죽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고 외주화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어제 저녁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청년들과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 김용균 광주시민대책위는 어제 저녁 광주 알라딘 서점 앞에서 추모 집회를 갖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죽음의 외주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충장로 우체국 일대에서 느린 침묵의 행진을 하며 경영 효율과 비용 절감이 김용균 씨의 죽음을 가져왔다고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광주시 교육청의 임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직종 교섭을 통해 정액 급식비 수당을 인상하고 일부 직종의 기본급 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급식조리원과 교무행정사, 영양사와 교무실무사 등 51개 직종 약 4천여 명에 적용됩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26일부터 광주시 교육청에서 천막 농성을 해왔습니다.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었던 광주 인화학교의 졸업생들의 자립을 돕는 카페 홀더가 오는 21일 7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특히 옛 인화학교 터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수련시설이 들어서기로 결정돼 의미가 남다른데요. 네, 사회적 협동조합 홀더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용목 목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카페 홀더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취지로 세워졌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카페 홀더는 홀로 삶을 세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 지난 2011년 도가니 영화가 개봉한 이후에 12월에 광주 도시철도공사 1층에 1호점이 오픈이 됐고요. 2013년 3월에는 광산구청에 2호점을 오픈했는데요. 네. 청각장애인들의 삶을 세워가는 일터로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카페 홀더에서 근무 중인 인후학교 졸업생들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될까요? 1, 2호점 이렇게 통틀어서 6명이서 일하고 있는데요. 네. 5명이 장애인 분들이십니다. 네. 그중에서 지적장애인 1분 그리고 인후학교를 졸업한 청각장애인 4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카페 취지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자립한 졸업생들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요. 그동안에 2명이 지역사회에 완전 자립을 했고요. 와. 현재 바리스타로 일하는 사람 가운데 네. 3명도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자립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7년 동안 지금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뭐 어려운 점, 뭐 좋은 점도 많았겠지만 어려운 게 어떤 게 있었을까 싶네요. 처음 초창기에는 의욕적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 지원이라고 하는 게 그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고 또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제한적인 지원을 받아서 완전 자립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후에는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은 거부하고 자립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구조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수지를 마쳤고요. 네. 이후에 이제 경영이 좀 정상화돼서 다시 채용도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행입니다. 네. 또 올해는 옛 인화학교 터에 장애인 수련 시설이 들어서기로 했죠.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것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수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고요. 광주 시민들에게 아픔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도가니의 현장이 이제는 전국의 장애인들에게 수련 활동을 통해서 힐링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이를 위해서 그동안에 광주시와 또 민간단체가 협력해서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추진되리라고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카페 홀더 7주년 기념식에 특별한 분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네. 계획 그리고 안내까지 해주시죠. 네. 이번 2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요. 도가니 사건의 1심 담당 검사였던 이문정 검사께서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성원하는 일들을 해오셨는데요. 네.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마침 미국에 살고 있는 인하학교 성폭력 대책위 초대 집행위원장이었던 윤민자 선생님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 카페 홀더는 그 홀더의 이름대로 이제는 지역사회에 좀 더 나아가고 그동안 정말 많이 받아서 시민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는 커피 케이터링 등 지역사회의 시민들에게 함께 나아가고 나누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홀더의 뜻이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홀로 삶을 세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참 좋은 의미네요. 앞으로도 뜻깊은 일에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문화시설을 짓던 광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수천 톤의 쓰레기가 나와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해당 부지에 더 이상 건물을 짓기 어렵게 되면서 공사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생겼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공사 현장에 차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출입문이 굳게 닫힌 채 드나드는 작업자 한 명 없어 영문을 모르는 주민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한 사람 이제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그런 상황들만 계속 이었던 것 같아요.
22억 원을 투입해 북구 7지구에 건립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사가 지난달 하순 전면 중단됐습니다. 5%의 공정이 진행된 가운데 지방 공사를 하다가 생활 쓰레기가 무더기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누가 묻었는지 알 수 없지만 4,200톤 이상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 부지에선 더 이상 공사가 어렵게 됐습니다. 집안 침하나 가스 누출 등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이유에서입니다. 그걸 만약에 인위적인 충격을 가해서 이렇게 뭔가 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또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가스도 매립이 돼 있고 해서 근데 광주시는 주민 의견을 듣고 대체 부지 마련 등 원점에서부터 다시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에 건립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4곳 가운데 7지구의 추진 속도가 가장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공사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주민 간의 이견으로 17년 동안 사용되지 못한 광주 상무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이 내년에 사용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상무소각장 주변 아파트 14개 단지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적립된 64억 3천만 원의 소각장 기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의회에서 기금 사용이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협의체는 내년부터 엘리베이터 설치나 도로 정비 등 주민 편의와 복지 사업에 기금을 쓸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폐쇄된 상무소각장을 리모델링해 복합 문화 커뮤니티 타운으로 조성하는 한편 부지에 시립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군공항 이전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여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들도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와 수원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며 내일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유력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전남 지역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작전성 등을 검토해 올해 안에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암물질인 성면을 철거하는 공사가 올 겨울방학 때도 진행됩니다. 안전성 문제가 매번 지적됐었는데요. 올해는 업체 선정 방식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성면 철거 공사가 진행된 광주시의 한 학교입니다. 교실 숫자만 40개, 강당과 급식실까지 대대적으로 성면 철거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공사비는 10억 원대. 여기엔 성면을 제거하는 공사 외에도 집기류 등을 옮기고 청소하는 이삿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업체는 별도의 입찰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통째로 낙찰받은 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선정합니다. 공사 업체도 이윤을 남겨야 하니 저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싼 인건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와 모든 것을 이제 그 금액에 맞춰서 투입을 하다 보면은 그 정상적인 이사가 안 된다는 거죠. 발암 물질인 성면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교실 내 집기류를 세심히 옮기고 청소하는 작업이 중요하지만 저가로 공사를 따낸 업체가 제대로 일 처리를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올 겨울방학을 맞아 광주 지역 26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면 제거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에도 성면 해체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임의로 이사 용역 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입찰 계약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공사 일정을 잡는 데도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으로 짧은 방학 기간 동안에 공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북도와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사 과정의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문 이사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발주했습니다. 학교마다 수억 원대의 공사를 해놓고도 성면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의 대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피해를 보았다며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박상재 판사는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자신의 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이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박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쌍천동의 한 도로 한가운데서 술을 마시고 정차 중이던 24살 이모 씨가 자신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속이고 차량 수리비 170만 원을 요구하는 등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이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의 벌금을 200만으로 결정하고 약식 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벌금액을 법정 최고 수준인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치 분권 시대를 대비해 광주형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립니다. 내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보고회에는 마을 공동체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광주형 공동체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주민자치회 확대 등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문화 콘텐츠 창작자와 지원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시아 컬처 마켓이 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아시아 컬처 마켓은 창작자와 관련 기업, 지원기관 등이 모여 참여와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제작 유통시키는 교류 장터입니다. 참여한 창작자와 기업들은 창작 콘텐츠와 새로운 사업을 선보이고 있고 오늘은 창조적 파트너십을 결성합니다. 쌀 목표 가격 인상을 정부에 촉구하는 지방의회 건의안이 민주당 때문에 부결될 위기라고 농민들이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 농민회는 쌀 목표 가격 24만 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광주 광산구 의원들의 서명으로 발의됐지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중앙당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명을 철회하게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회는 또 민주당이 야당 시절 때보다 쌀 목표 가격을 하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사회단체들과 군소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에 합의하고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을 외면하고도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큰 착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학생들이 만드는 영화 속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국내 유일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딩 영화제가 20일 오후 2시부터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학교 생활, 가족 등 중학생들의 일상을 소재로 한 영상과 라디오 작품 15편이 상영됩니다. 내년부터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록도서관 종합자료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낮 시간대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매달 둘째, 넷째 월요일은 휴관이고요. 내년 1월부터 연장 운영이 적용됩니다. 5.18을 소재로 한 도미야마 다에코시의 판화 작품들이 오늘부터 2달간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전시됩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중 광주의 피에타, 광주의 레퀴엠 등 광주 민중항쟁 관련 작품 23점이 출품됐는데요. 간결한 표현으로 깊은 울림을 주는 5월 판화 연작들을 감상해보시죠. 크리스마스 대표 공연 광주시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 22일부터 25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올해는 특히 주인공인 어린 소녀 클라라가 소리 동화 형식으로 작품을 소개해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데요. 화려한 무대와 춤, 아름다운 음악 등 연말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동구 계림이동 정채옥 씨가 30만 원, 모아 미래도 아파트 주민들이 87만 원, 이형만 영광군 향후 장학회에서 100만 원, 나주시 금천면 죽촌 1위 삼촌마을에서 16만 원, 야중마을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산당마을 이덕적 씨가 10만 원, 유곡마을에서 16만 원, 성덕 여성경로당에서 10만 원, 구례 유림경로당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여성경로당에서 10만 원, 산정 남성경로당에서 10만 원, 명제아파트 여성경로당에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장성군 동화면 월산 1, 2 주민들이 5만 6천 원, 남산 1리에서 7만 6천 원, 송계 1, 2에서 5만 원, 화순군 화순읍 교리 1구 주민들이 30만 원, 훈리 주민들이 37만 4천 원, 장성군 장성읍 수산 1위 주민들이 15만 원, 덕진 1, 2에서 5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구산동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